안녕하세요. 언제나 내 곁에 과학의 히어로 오준석입니다. 자, 쌤이 준비한 캐스트 바로 예비고일 대상 통합과학 학습법입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통합과학 이제 배우는 예비고일 친구들이 개정된 통합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쌤이 통합과학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뀐 등급제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통합과학을 배우면 조금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배우기 전에 통합과학의 단원별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학생 때 공부했던 그 과학 공부법하고 고등학생 때 하는 공부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중학생 때 했던 조금 안 좋은 공부법들을 제가 한번 짚어주면서 혹시 그렇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약간 쌤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통합과학 학습법에 대해서 정리한 후에 쌤의 2026년 1년 커리큘럼 설명드리고 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요. 우리 통합과학이 왜 중요한지 요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미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 통합과학 이제는 고1 내신 과목으로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과목까지 이어진다? 그죠? 수능 과목까지 이어진다.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 자체가 이제는 수능 과목으로까지 가기 때문에 통합과학의 중요성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자, 그럼 이 통합과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통합과학이라는 건요. 우리가 고등학생 때 배우는 고등과학의 전 과목의 언어를 배우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고1 통합과학은요. 이후에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이어지는 가장 기초의 토대가 되겠고요. 통합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물화생지를 다 아울러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과목에 비해서는 개념이 조금 얕습니다. 개념의 깊이가 조금 얕으나 다만 이제 연결성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통합과학을 공부할 때 정말 깊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만 들어가고 과목별의 그 연결성을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이제 현 고1부터 적용되는 내신 5등급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원래는요. 9등급제로 진행이 됐었고요. 9등급제로 진행이 돼서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이 딱 4%,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급은 딱 11%, 11명 이렇게 2등급까지 맞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5등급제로 변하면서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0명까지, 그러니까 원래 기준으로 따지자면 2등급까지가 1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1등급을 따기가 조금은 더 어떻게 되었다? 조금은 더 수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쌤이 여기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우리 친구들이 1등급을 맞는 데에 목표를 두는 것보다는 1등급에 들어가기엔 조금 수월해졌으니 압도적인 1등급, 1등급에서도 상위권을 노리고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등급 따기에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고득점의 1등급, 높은 1등급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자. 이렇게 마음가짐을 먹고 고등학교로 입학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개정통합과학은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기존 통합과학이랑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 통합과학 기존에 있었던 건 1학년 1학기 그리고 2학기 동안 1년 커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정이 되면서는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로 나뉘면서요. 통합과학 1은 1학년 1학기 때 그리고 통합과학 2는 1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얘네는 무슨 과목이다? 수능 공통 과목이 되었다. 그럼 이제는 문과, 이과 학생들 할 거 없이 전부 다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볼 거고요. 그리고 통합사회로 수능을 볼 겁니다. 그럼 문이과 상관없이 과학도 많이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단원별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지 한번 보면 개정 전에는 기초과학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잡았고요. 영역별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 해결력이나 탐구력이 강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주제 통합형으로 구성이 되어서 물화생지가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원을 들어가는데 물리도 들어있고 화학도 들어있고 지구과학도 들어있고 그리고 생명과학도 들어있고 얘네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한 과목만 잘해서는 안 되고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계정부터는 교과서에 실생활 사례랑 실험 그리고 탐구 과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실생활 사례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탐구 과정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탐구 과정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적인 내용과 탐구적인 내용 그리고 추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계정통합과학 단원별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통합과학 1부터 확인하고 갈 건데요. 일단 통합과학 1이나 통합과학 2나 전부 다 세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합과학 1부터 보시면 첫 번째 단원 과학의 기초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새로 들어온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과학의 기초는요, 난이도가 높지 않고요, 정말 심화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단위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단위 환산을 해주시는 연습만 좀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밀리그램을 뭐 킬로그램으로 그리고 뭐 테라그램을 아니면 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연습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측정 표준과 정보라는 부분, 측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기준이 누가 되는지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랑 디지털 신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충분히 대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단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2단원은요. 기존에 있었던 통합과학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첫 번째를 보시면 원소의 생성과 규칙성이라고 써있죠. 약간 화학 느낌이 강해요. 근데 화학 느낌이 강해서 딱 시작을 하려고 봤더니 아니 이게 뭐죠? 지구과학 파트가 먼저 등장을 하죠. 지구과학에서 우주 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주의 진화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우주에서 생성되는 별의 진화 과정이 같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별이 진화를 할 때 생성되는 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원소의 주기성과 원소들의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보는 것 같이 한 가지의 파트만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구과학 파트가 시작되었다가 결국에는 화학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유기성이 있는 내용을 다루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연의 구성물질이라고 해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지구과학, 생명과학 파트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배우는 물리 파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쌤이 화학 파트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화학 파트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정말 연계성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다면 통합과학은 상대적으로 쉬울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통합과학이 살짝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약간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오는 단계잖아요. 만약에 중학교 때 과학을 조금 놓쳤더라면 그걸 복습하기보다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철저하게 배우면서 그때부터 중학교에 연계되는 내용을 같이 가져가 주시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겁니다. 중학교 내용 버렸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해결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단원 같은 경우는 시스템과 상호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지구과학에 대해서 배우는 지구 시스템, 역학에 대해서 배우는 물리, 역학 시스템, 그리고 생명과학에 대해서 배우는 생명 시스템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역학 시스템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자유낙하 운동 그리고 등속도 운동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중학교 때 우리 물리 파트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내용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물리 파트를 잘 공부를 못했다면 또는 약간 포기했다면 우리 통합과학을 배울 때 처음부터 기초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라도 나는 이제 해야 돼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면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물리 파트도 해결을 할 수 있어요.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통합과학 1이 되겠고요. 이제 통합과학 2로 가보겠습니다. 통합과학 2도 마찬가지로 세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 번째 보시면 변화와 다양성이라고 해가지고요. 환경 변화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생물이 어떻게 다양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에 있는 우리 주변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을 건데요. 화학 파트가 되겠고요. 화학 파트에서 산화와 환원 그리고 산과 염기 및 중화 반응이라는 내용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도 많이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요. 단순히 개념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하는 그 반응 과정도 따라가셔야 되겠고 그래프나 표에 대한 그 추론 능력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를 그래서 배울 때는 우리 천천히 처음부터 꼼꼼하게 한 번 접할 때 제대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서 한 번 제대로 접해 놓으면 수능까지 이어졌을 때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나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에 통합과학을 배우는 게 제대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2단원 환경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생태계와 환경 그리고 에너지의 파트로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지구과학이랑 물리 파트가 섞여 있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전기에너지의 생산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중학교 때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해가지고 막 자기장 돌아가는 거 있죠. 되게 헷갈렸던 내용. 그 내용을 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약간은 힘들 수 있겠지만 중학교 때 내용이랑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중학교 때 열심히 들었다면 충분히 할 만하고요. 만약에 중학교 때 조금 놓쳤다면 지금부터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구 환경의 변화 같은 경우는 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냐면 개념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탐구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라고 했죠.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 환경 변화는 자료가 정말 다양해요. 다양한 자료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어떤 내용을 묻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 해석 능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단원을 보시면 과학과 미래사회인데요. 여기도 새로 들어온 단원이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코로나가 유행했던 시기에 검사하는 방법, 뭐 신속 항원 검사 아니면 PCR 검사 그 둘의 차이점하고 특징들을 좀 배우는 부분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다른 병원체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배우고 이 과학기술이 발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는 높지 않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통합과학 1과 2의 단원별 구성입니다. 그럼 지금 쌤 얘기를 들으면서 통합과학 2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어디가 조금 어렵고 어디가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학생과 예비고1의 흔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흔한 오해죠. 이런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왜 과학을 어려워하는지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리 중학생 때 많은 친구들이 과학 과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암기하려고 합니다. 왜? 중학교 때 배우는 과학은요. A가 B야, 뭐 B가 C야 이런 용어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A는 B래, B는 C래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중학교 시절 때 했던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그 공부법으로 통합과학을 임하시게 되면 문제가 조금 길게 나오거나 조건이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에 아예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해석력이 조금 뒤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학은 원리 이해를 하고 나서 적용시키는 과목이다. 그래서 절대 암기를 무작정 하는 게 안 된다.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암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쌤이 이 캐스트를 통해서 제발 부탁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과학을 벼락치기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통합과학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는 과학부터는 벼락치기를 하는 순간 진짜 벼락 맞아요. 큰일 납니다. 등급이 안 나와요. 알겠죠? 왜? 생각보다 내용이 많고요.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하는 순간 등급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해를 하는 그 노력을 하시고 미리미리 공부를 하면서 이해 후에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쌤이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렇게 암기 과목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단위나 아니면 그래프 문제나 비례관계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은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래프가 딱 나왔을 때 이걸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이 그래프는 이거래 이렇게만 출제가 된대 라고 그냥 외워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출제가 되었을 때는 풀 수 있는데 약간 변형을 해서 출제를 했을 때는 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암기를 무작정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 이해 그리고 그래프 이해를 하면서 이해를 하고 나서 외워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결국 쌤이 강조하는 건 단순 암기를 하지 말고 이해를 해라 라는 거네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중학교 때 단원별 구성을 한번 보면 어느 쪽은 물리 파트, 어느 쪽은 생명 파트, 어느 쪽은 화학 파트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도 파트별로 시험을 봤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1학기 중간고사 때 물리 파트가 시험이었다. 근데 물리 파트를 어려워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점수는 안 나왔을 거고요. 1학기 기말고사 때 만약에 생명과학 파트였다. 생명과학은 자신이 있었네. 그럼 생명과학은 점수가 높아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나는 물리를 못하니까 생명과학 좀만 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쌤이 계속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통합과학은 융합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과목만 하려고 이렇게 편식을 하게 되면 통합과학의 점수는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물리가 약하다? 그럼 지금부터 할 수 있어.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쌤이 부탁드리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많이 틀려요. 근데 그 틀리는 게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틀리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틀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틀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틀리는 과정을 통해서 오답에서 정답으로 바뀌는 그 과정 중에 하나고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만 점수가 점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친구들은 틀리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틀렸을 때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많이 틀려주세요. 그래서 많이 틀리고 그거를 많이 고쳐주세요.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성적이 점점 오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틀리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오히려 과정 중에 하나다. 오히려 잘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요. 탐구형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의 글이 길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배울 때도 실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탐구에 대한 가정을 하고 그리고 과정을 주고 그리고 결과를 줄 텐데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보는 친구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겠고요. 과정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그 과정에 대한 결과를 같이 따라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과정도 같이 보고 절대 결과만 보고 문제를 풀지는 말아라. 처음 공부할 때 실험이 나온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죠. 이게 바로 중학생 그리고 예비고1의 흔한 오해와 그리고 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였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를 시키면 통합과학은 충분히 대비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통합과학 학습법은 일단 첫 번째 단순 암기를 해라, 이해를 해라, 이해를 해라. 그래서 개념 이해 단계를 먼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읽는 힘을 기르면서 그냥 문장을 읽지 마시고 왜 이게 이렇게 될까 계속 생각해보는 힘을 길러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탐구자료나 그래프 해석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시고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쌤이랑은 내신 통합과학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신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는 꼭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을 허투루 보지 마세요.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에 대한 그 가정통신문을 받으면 알 텐데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하시기도 하고 부교재를 가지고 수업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했더라도 그 통신문에는 시험 범위에 항상 교과서의 페이지 수가 적혀 있어요. 거기에 왜 적혀 있냐면 학교에서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서술형을 출제하시거나 아니면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내신 대비를 할 때는 교과서 속의 문장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교과서 속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 것들도 한 번씩은 보고 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이 교과서의 탐구활동이나 그런 자잘한 글씨들이 어디에 직결되니까? 시험에 직결되니까. 그리고 서술형에 직결되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국영수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쌤이 알고 있는데 국영수의 비중을 거의 100%로 잡아가시지 마시고요. 국영수의 비중을 한 70%로 잡았다면 한 30% 정도는 이제부터
과학이랑 사회에 좀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한 40%까지는 투자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균형 있는 공부와 균형 있는 점수 상승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국영수에 치중되어 있는 공부를 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쌤이랑 진행하는 2026년 쌤 커리큘럼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그 탐구형 활동, 그리고 실험 활동,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쌤이 반영해서 커리큘럼을 짰고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거냐면 제로,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미로 이 3단계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로 시리즈는요.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인 원리와 기초적인 개념 이해를 목표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문제별로 유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접해보는 분석 능력을 기르는 강좌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로 개념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 토대를 좀 마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친구들은 교과서를 혼자 보기 힘들다. 그러면 쌤의 교과서 강좌를 통해서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과 거기서 심화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잡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개념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학기 중에는 바로 컨텐츠로 바로 넘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바로는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형풀이들을 수록한 문제풀이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별로 쌤이 문제를 구성을 했고요. 개념을 아예 안 하지는 않고요. 핵심적인 내용, 압축적으로 쌤이 개념 설명을 할 거고 거기에 플러스 내신에서 잘 나오는 지역적인 내용들을 같이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쌤이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대로 끝내면 아쉬워요. 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 텐데 그 열심히 공부라는 게 실전 시험에 가깝게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실전 시험이라는 건 시간을 길게 잡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고 정답을 도출해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쌤이 이 시험 기간이랑 직전 대비 기간에는 미로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내신 기간에 풀 수 있는 내신 실전 모의고사를 만들 예정이고요. 이미 만들었고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기본편 그리고 심화편 난이도별로 풀고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의 1등급 쟁취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실전 대비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연습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압도적인 1등급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열심히 쌤 커리를 만약에 좋아한다면 쌤 커리랑 같이 따라가고 싶다면 열심히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준비한 고1 통합과학 학습법 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이 쌤이랑 강의를 같이 간다면 쌤 커리큘럼을 따라서 우리 1년 동안 힘차게 한번 달려보고요. 우리 항상 친구들이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도록 쌤도 열심히 강의하고 항상 곁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과학의 히어로 오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